자, 공유한 그 교재의 그 248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이제 테크니컬 그 애니메이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때 그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의 상태,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각 이 그림에 보면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스테이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상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또 그 검색을 해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버스 정류장에 있다라고 하면 똑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죠? 약간은 뭐 몸을 약간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다리를 좀 정자세로 있지 않고 짝다리 짚든지 그런 자세를 취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린 아이들이다라고 약간 거느적거리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캐릭터죠. 그죠? 우리 사람,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물 같은 경우도 움직이는 그 객체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동물, 이런 캐릭터들을 움직일 때 서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상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뛰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웅덩이가 있으면 그거를 점프해서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착지를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길을 가다가 사람하고 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길을 가다가 부딪혀갖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평상시에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라는 거가 스테이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는, 캐릭터는 당연히 지금 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연결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걸어가는 상태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는 전환이라고 한다. 전환. 그래서 이 화살표가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든지, 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을 어떤 기술 자료를 검색을 할 때 한글로 전환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도 있지만, 영어 단어를 또 검색을 해서 또 영어 기술 자료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트랜지션.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태 머신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액세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다 보면 이러한 기호들을, 아이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는 거를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즉 모션이, 움직이는 모션이 있는 거, 그게 애니메이션 아이콘이다. 그래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즉 각각의 스테이트는 애니메이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일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거느적거리는, 이렇게 약간 흐느적거리는 그런 애니메이션 모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걸어가는 스테이트다라고 하면 내가 두 발로 걸어가는 애니메이션, 동작에 대한 그 파일이, 모션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애니메이션 스테이트, 애니메이션들을 제어해 준다. 그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동작을 제어를 하는 방법은 애니메이션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초 동안 움직일 거다, 또는 2초 동안 움직인다. 분명히 어떤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몇 개의 프레임을 움직일 거냐. 프레임 숫자가 몇 개냐. 그럼 1초에 60프레임을 갖고 있다. 근데 그 프레임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아마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팔을 옆으로 뻗은 다음에 그 팔을 내가 허벅지로 내려가는 동작을 한 번에 내려갔다라고 하면 걔가 1프레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내려가는데 1초 걸려서 내려갔다, 한 번에. 또는 1초의 허벅지까지 내려가는데 60번에 끊어서 내려갔다. 그렇게 프레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any state, entry, exit 이런 스테이트가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게 있다, 또는 애니메이션의 에셋을 다운로드 받고 임포트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로 드래그 하게 되면 그 애니메이션 이름 가지고 스테이트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트랜지션을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에 만들면 이렇게 스테이트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애니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부딪혀서 또는 한눈을 팔다가 엉덩이 미쳐 이렇게 꺼진 거를, 땅이 꺼진 거를, 아스팔트 보도블럭이 딱 꺼진 거를 잘 주의하지 않고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푹 빠지면서 다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any state라는 거는 항상 어떤 거하고 같이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 데미지예요. 데미지.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 데미지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피격당하면 뭐 쓰러지고 하는 거. 자, 그런 내가 다치는 거. 언제든지 다치는 거는 잠자다가 다칠 수도 있고, 서 있다가 다칠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에 대한 것들은 any state하고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엔트리는 그냥 진입하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부터 애니메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엔트리가 아이들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생성하는 거는 우리가 게임 객체,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게임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게임 객체에서 컨트롤 6을 눌러든지 그냥 애니메이션을 마우스 또는 윈도우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면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큰 어려움 없이 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유니티 에디터로 화면을 제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씬을 간단한 거를 하나, 새로 씬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닥하고 그냥 구 하나 만들게요. 이건 이제 어떤 거를 연습을 할 때 가장 단순한 상태에서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이 값이 0.5 값을 주면 플레임 바닥과 정확하게 맞닿은 상태의 스피어 게임 객체가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나는 얘를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스피어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윈도우에 가서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의 메뉴 중에 애니메이션 첫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창이 하나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프로젝트 폴더가 열려지는데 그 에셋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생성할 이름을 주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애니메이션은 여러 개가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셋에서 임포트해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의 애니메이션을 저장을 해주는, 관리를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애니메이션즈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폴더를. 이름은 폴더 선택할 거고 이름은 그냥 무브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요. 그래서 이름을 무브라고 줄 거고요. 파일 형식이 애님이 됩니다. ANIM이라고 되네.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그러면 무브라는 걸 하나 만들어졌지. 그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 목록 클릭하면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 무브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Create New Clip, 즉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reate a New Clip 눌러주고 아이들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아이들. 그러면 이제 목록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무브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조금 아까 생성한 스피어 객체를 1초 동안에 내가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먼저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 여기 그 시간 능품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고요. 스크롤 마우스 중간 버튼을 위아래로 스크롤을 해주면 시간의 단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리뷰가 있고요. 녹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 그 다음에 또 뭐, 그 한 프레임씩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가는 프레임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먼저 녹화 버튼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초라는 거를 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 수직선 하나 보이죠? 수직선. 얘를 눈금자에서 커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에서 커서를 수직발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게임 객체의 Z축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그 게임 객체의 포지션의 값이 바뀌어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초에는 당연히 0,0 아까 y 값은 0.5였으니까 x, y, z 값 그리고 1초로 움직여 보면 x 값은 변동사가 없고요. y 값 변동사가 없고 z 값만 3.54로 바뀌어져 있네요. 그죠? 얘를 4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0에서 4까지 스피어 객체가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녹화가 완료가 되면 녹화 버튼을 중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된 거를 확인하는 거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1초 동안 0에서 4까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죠? 다 되셨죠? 혹시 지금 요거 같이 지금 보고 지금 이렇게 9 하나를 4까지 이동하는 거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 건데 이 창을 이제 닫고 빠져나와 볼게요. 그래서 스피어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여기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라는 거가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안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스피어라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피어라는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유니티 에디터는 그 게임 객체의 이름을 가지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스펙터에서 클릭을 해보면 SS의 스피어라는 컴포넌트,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SS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애니메이터 창이 하나 열려지겠죠. 그래서 보면 디폴트 스테이트에 이 오렌지 컬러가 그러면 현재 지금 얘를 플레이하게 되면 바로 움직여요. 왜? 엔트리 레벨에서 무브라는 애니메이션 얘를 클릭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스테이트 이름이 무브고요. 그리고 모션은 무브라는 아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름을 무브라고 줬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이 여기에 레퍼런스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어 있죠. 그죠? 아이들 스테이트를 선택을 해보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얘는 애니메이션 이동하진 않고 첫 번째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상태가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 스테이트를 선택을 하고 얘를 디폴트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Set
as layer default state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얘가 디폴트 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에 얘를 플레이를 해볼까요? 얘를 독립적인 창으로 이렇게 놔두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얘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 상태의 애니메이션에서 멈춰 있을 겁니다. 플레이. 이제 여기서 아이들에서 무브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전환을 시켜야지 얘가 움직일 거예요. 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전환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이해됐죠? 얘를 전환을 하려면 아이들 선택하고 트랜지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메뉴에 Make Transition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해서 Move라는 스테이트로 연결시켜주면 전환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얘는 엔트리에서 아이들로 갔다가 아이들에서 무브로 전환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 자, 아이들에서 무브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얘를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얘를 선택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아이들에서 move has exit time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즉, 이 has exit time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종료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종료 시간은 몇 초일까요? 우리가 아까 이 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시간을 안 줬죠? 무브는 아까 애니메이션을 1초라고 1초 줬지만 아이들은 안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와 같이 아이들이 이 지금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선택을 해서 보면 여기에 루프, 타임, 사이클 옵셋 여기 보면 시간 뭐 아예 아이들을 내가 처음에 시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시간을 우리는 안 줬잖아요. 무브를 선택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브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1초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컨트롤 6을 눌러주면 또는 아이들 실질적으로 얘를 만약에 처음부터 시간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 뭐 아예 처음에 만들 때 시간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시간이 없어도 내가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라미터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돼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내가 시간을 뭐 1초, 2초 아이들을 시간을 주지 않아도 내가 1초 동안 또는 2초 동안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멈춰 있다가 무브로 전환을 하고 싶어. 그러면 파라미터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매개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시간이니까 1초, 2초 또는 1.5초, 2.5초 이런 실수값을 가지고 파라미터 매개수를 주겠다라고 하면 플롯이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플롯이라는 매개수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름을 얘가 해서 아이들이라고 또는 뭐가 무브라는 전환 키를 준다. 그럼 이름을 무브라는 파라미터 변수 이름을 주고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면 얘는 실제 has exit time, 즉 언제든지 내가 3이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이 되면 전환, 또는 3보다 크면 전환, 또는 3보다 적으면 전환. 이 매개수라는 거는 어떤 숫자를 비교를 해서 같거나 또는 크거나 또는 적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은 이런 비교를 하는 이 조건에 따라서 아이들에서 무브로 전환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has exit time이라는 거는 쓰지 않고 체크 해제하고 컨디션 여기 리스트에 내가 좀 아까 만든 무브라는 파라미터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less 또는 greater 3보다 크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또는 적거나 자 이런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키 값을 4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할게요. 또는 여기 브레이터 주고 레스 주고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전환이 되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얘는 4보다 커야 돼요. 1, 2, 12 중이니까 어떻게 전환이 되죠? 되셨죠? 그래서 무브에서 다시 아이돌로 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기다가 전환을 하든지 뭔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뭐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멈춰주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겠죠.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지금 이렇게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지점에서 뭔가 멈춰지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으면 그죠? 여기 아이들이 아니다. 얘가 이동이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요. 다시 무브에서 아이들로 전환을 할 때는 메이크 트랜지션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 경우에는 내가 얘도 똑같겠죠. has exit time으로 아이들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얘 값을 내가 어떻게 조정해 줄 거냐.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 안 썼고요. exit time 얘 썼고 플레이를 했을 때 과연 아이들에서 무브로 갔다가 무브에서 아이들로 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컨디션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레스 값을 더 주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각각의 애니메이션 상태 그리고 여기다가 또 로테이트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게임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게임 객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어를 할 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에서 각각의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전환할 때 스크립트 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할 때는 파라미터라는 걸 씁니다. 이 파라미터에는 4가지가 있다. 플롯이 있고, 그 다음에 인트, 그 다음에 불, 트리거. 이거는 이제 리셋, 세트하느냐, 리셋하느냐. 불은 참이냐, 거짓이냐, true냐, false냐. 얘는 뭐 이렇게 불이라고 주고요. 얘를 전환할 때 나는 컨디션을 move가 아니라 불로 주게 되면 얘는 true냐, false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전환을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할게요. 아까는 숫자로 비교를 했지만 지금은 불로 했어요. true냐, false. 여기서 이제 true일 때, false일 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고 아이들에서 move로 전환할 때는 체크해야지 true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아예 체크한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죠? 끄면 멈추죠? 이동하죠? 멈추죠?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은 아까 0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래대로 와서 다시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구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거를 전환을 파라미터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xit time이라는 걸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파라미터로 제어를 할 때에는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캐릭터들이 됐던 또는 이런 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굳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얘는 그냥 transform.position이나 rigidbody.addForce 가지고 내가 키보드에서 화살표 입력을 하든지 또는 WASD 단키를 입력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그 프로토타이핑에서 그리고 아까처럼 애니메이션 이동했다가 다시 그 지점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살펴보고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때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는 애니메이터라는 컴포넌트가 그 게임 기티에 추가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셋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 에셋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윈도우에 가셔서 에셋 스토어 클릭을 하셔서 자, 웹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즐겨 쓰는 게 스포시안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프리 스포시안 SUPERCYAN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찾아질 거예요. 캐릭터 팩이라고 찾아도 됩니다. 캐릭터 팩. 얘를 선택하셔갖고 오프닝 유니티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에셋
그 패키지 매니저 안에 마이 에셋에 패칭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화면을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화면을 지금 전환을 했고요. 그럼 이렇게 캐릭터 팩 프리샘플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캐릭터들이 에셋에 올라와요. 이렇게 찾아지면 얘를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임포트를 자, 이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창을 엽니다. 이건 전부 다 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 이렇게 보시면 2018.3.0 또는 하이어, 그러니까 2018 이상 버전에서 호환이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얘는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요. 스크립트가.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가 버전이 안 맞으면 내가 플레이를 했을 때 빌드 에러가 나요. 만약에 빌드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 버전을 맞춰서 얘를 임포트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2020 버전에서 열어볼게요. 전부 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스크립트, 텍스처, 머티리얼, 자, 이런 것들이 다 임포트가 됐을 거예요. 자, 에셋 폴더에 가보면 얘가 스포시안 캐릭터 팩풀이라는 폴더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에 프리팹스, 모델스, 머티리얼즈, 애니메이션즈, 스크립트, 쉐이더, 텍스처, 그리고 프리 샘플 리듬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보면 어떻게 사용이 뭔지 그런 것들이 다큐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걔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모델즈 다 임포트 됐죠?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분 있습니까? 그렇게 그 큰 사이즈는 아니라 금세 될 거예요. 여기 모델즈에 가셔서 프리 메일이라는 그 에셋을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임포트 설정, 임포트 세팅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스펙터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델, 리그, 애니메이션,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아까 PDF 공유한 거 열어보시면 그 리깅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놨는데 몇 페이지 보냐면 여기 257페이지 보시면 모델링 리그라고 타이틀 되어 있고요. 디깅이란 모델링이 된 데이터에 뼈 붙이는 거다. 그러면 이제 리깅을 왜 하는 거냐? 이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모션 캡처나 이런 어떤 외부의 장비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커피 마시는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커피 마시는 동작을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하려면 각각의 우리는 사람들 캐릭터 같은 경우는 관절이 있잖아요. 그죠? 뼈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정해서 작업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캐릭터에다가 적용시켜 주는 거. 그래서 각각의 그 캐릭터와 캐릭터,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또는 성인이든 소년이든 뼈는 동일하죠. 그리고 그 뼈의 관절은 다 동일해요. 그러면 그 뼈의 각각의 신체의 들을 모델링이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델링은 각자가 이름이 다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신체를 다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름을 다 통일한 상태에서 모델링 작업을 했으면 동일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표준의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아바타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바타를 통해서 각자 내가 모델링 데이터를 연결시켜주고 그 뼈에 맞춰주는 거. 그게 리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그러면 모델에서 스케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V 만들고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전문가 테크니컬 엔지니어들이 이제 이건 다루는 내용이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때는 일단 스케일을 가장 먼저 보시면 돼요. 스케일 팩터가 1이냐 또는 0.5냐, 이 스케일 팩터가 1대1로 지금 불러드리는 게 가장 무난하죠. 근데 그게 가끔 스케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스케일 팩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그 탭을 눌러보면 지금 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휴머노이드라는 거를 애니메이션 타입을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록을 보면 논, 아무것도 없는 거, 리가시가 있고 제너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사람 또는 직립보행하는 거, 우리 사람, 로봇, 사이보그, 얘네들은 우린 직립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 동물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발로 걷는 거는 그냥 제너릭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옛날 버전에서 만들어진 거, 옛날 애니메이션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는 레가시라는 이 타입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지금은 캐릭터니까 휴머노이드예요. 그리고 아바타 디피니션은 아바타를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아바타는 이 현재 얘 캐릭터로 만들 거냐, 그러면 create from this 모델이에요. 다른 캐릭터를 다른 아바타, 다른 거를 통해서 만들 거다라고 하면 걔는 create from other 아바타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모델 가지고 아바타 만들 거야. 그러면 create from this 모델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apply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configure가 아까는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게 지금 활성화 버튼으로 바뀌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클릭. 그러면 이게 아바타예요. 그럼 각각의 우리가 뼈가 티본 형태의 뼈 구조 있잖아요. 그럼 이 모델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다가 다 찾아서 매핑 시켜주는 거. 이게 아바타를 통해서 각각의 게임 객체를 여기다가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빠져나오면 던함에 주면 돼요. 이해되셨죠?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SSL, 임포트해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즈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어플라이.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얘는 크리에이션을 할 거냐, 논을 할 거냐, 아니면 스탠다드 리가시로 갈 거냐, 또는 임포트 머티리얼
얘로 갈 거냐. 그럼 이거에 따라서 로케이션, 네이밍, 그 다음에 여기에 서치해주고 머티리얼. 이제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이 참 많으면 얘를 맞추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모델 인포트 세팅이 되어집니다. 근데 에셋을 지금 우리가 불러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캐릭터의 머티리얼을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프리팹을 열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프리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이제 모델을 이렇게 갖고 와서 드래그해서 보면 게임 객체로 이렇게 가져다 놓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 머티리얼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머티리얼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머리에다가 그다음에 얼굴에 대한 머티리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거 확인할 때는 여기에 에셋들은 프리팹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베이스나 심플 무브먼트 이렇게 가보면 모바일용 또는 하이 퀄리티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가져다가 게임 객체로 넣어보면 얘의 머티리얼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머티리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델을 가져왔을 때 얘하고 비교를 할 때 저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인스펙터 창을 하나 더 애드 탭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티리얼을 내가 얘가 어떤 식으로 설정할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할 때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죠. 하나는 장갑은 락킹 걸고 또 하나는 열겠죠. 그래서 얘를 열고 얘의 머티리얼이 어떤 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얘에 대한 것들을 얘하고 얘를 맞춰가는 거가 리깅 작업 할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이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임포트 이 머티리얼에 얘가 페이스 여기 프리메일에서 바디하고 헤드 부분의 머티리얼이 찾아 들어와서 얘가 설정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요 프로퍼티들을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 줘야지 맞게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레가시에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고 이제 이 로케이션이나 이 옵션들에 대한 것들, 바디, 즉 이 옵션 내가 어떤 값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주는 결과가 틀려지는 거지. 이렇게 항목들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프리팹을 가지고 이 임포트 설정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 머티리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얘는 이렇게 찾아오면 됩니다. 그죠? 바디. 또는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그리고 어플라이. 이거 다 바로 바뀌어지겠죠. 이렇게 임포트 설정인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집이다, 건물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티리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매뉴얼로 작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컨버팅 툴을 또 많이 씁니다. 또는 이 맥스 거쳐고 머티리얼을 다 설정을 잘 하게끔 이름부터 뭐 재질이라는 것들이 이미 얘는 다 설정이 돼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가지고 이 작업을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프리팹 가지고 비교하면서 임포트 설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재질을 이렇게 또 설정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이제 플레이 하잖아요. 이 프리팹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에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스크립트는 이제 이거를 또 다 찾아서 에러를 해결해야 되는 게 디버깅이에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이제 에러는 어떤 에러가 났는지 얘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디버깅 해서 정상적으로 에러가 안 나고 움직이는 것들을 구현을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콘솔 창에 에러 나가는 거 한번 뭔 얘기인지 한번 보시고 한번 찾아보셔요. 그럼 얘가 뭔가 어떤 에러 메시지인가 그러면 공부가 될 겁니다. 그죠? 플레이어 세팅에서 뭔가 인풋 시스템 패키지 뭔가 스위치 해야 되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네요. 그죠? 그냥 한번 잘 보시면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2018 버전에서 한번 똑같은 거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 2020 이걸 디버깅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면 2018에서 열어서 해보는 거죠. 스크립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버전 맞추면 돼요. 맞추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오늘 또 그 3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요 디버깅 에러 되어지는 부분 한번 조치하면서 다른 캐릭터에 이 애니메이션 적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